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밤사이에 주식과 금리, 국제유가가 동시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주변의 움직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0개 우량 종목들을 모아놓은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50일선을 다시 하향 이탈했습니다. 100일 이동 평균선 붕괴 목전에 몰렸다가 겨우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우지수의 이날 낙폭은 2%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가장 강한 매도세를 겪었습니다. 작년 10월 28일 급락장 당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이번에도 악재였습니다. 영국은 코로나 백신 보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나라 중 하나죠. 그런데 지금 1일 확진자 수가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일까요? 이 와중에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에 부과했던 방역 관련 제한 조치를 철폐했습니다. 영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이 그래프가 잘 보여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곳이 인도네시아인데 영국이 그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의 확진자 수를 주말 사이에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영국 보건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총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영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하는 수위로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사정도 좋지는 않습니다. 백신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확진자 수는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 중에서 5분의 1, 20%가 백신 음모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백신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마이크로칩을 심어 넣는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51%가 이런 주장을 믿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S&P 500 항공주 지수입니다.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고 호주 시드니 역시 락다운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올림픽을 한다는 일본에서는 선수들의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경제활동 재개방과 관련된 주식들이 그래서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오펙 플러스가 결국 증산에 합의를 했죠. 이런 와중에 석유 수요 전망이 다시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WTI가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심각한 급락세를 겪었습니다. 다우지수처럼 100일선에서 겨우 지지를 받았습니다. 5만 가지 이유로 떨어지고 있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냥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10년물 수익률이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10년물 수익률 200일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일선이 무너졌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 직전의 고점이 사이클의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난 2018년이 실제로 그랬죠. 그동안 미국 금리 하락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뛰는데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금리가 어떻게 거슬러서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유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반가운 일은 아니죠. 밤사이 미국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전망이 대폭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 2년물 수익률은 10년물 수익률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전망을 아예 철회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스프레드는 대폭 좁혀졌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습니다. 100bp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 리세션 신호를 걱정하기까지는 금리차가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보급 덕분에 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많지 않은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해이해지기 쉽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